안녕하세요. 가까워 선생님들. 센터장 오민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 이인숙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새해가 시작했는가 했는데 벌써 2월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구정명절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가족들이 다 모이지도 못해서 아쉬웠지요. 입춘은 24절기 중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절기입니다. 입춘이 있는 2월은 한 해를 살기 위한 마무리 준비 작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직 앙상한 가지지만 꽃과 잎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땅속에서는 온갖 생명체들이 싹을 틔우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준비하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에서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따뜻하게 어르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센터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달 직무교육으로는 팀은 신규 들어오실 때 책자를 통해서 다 배부가 되었고 요양보호사 교육 때 다 들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매월 직무교육 시간에 10대 지침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라 하면 급여제공 10대 지침에 대해서 서너 개 정도는 알고 계시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첫째, 종사자 윤리 지침. 두 번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세 번째, 응급 상황 대응 지침. 네 번째,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다섯 번째,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여섯 번째,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일곱 번째,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여덟 번째,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아홉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열 번째.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 이상 10대 10대 지침 중에 이번 달은 종사자 윤리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윤리 강령이란 노인복지시설에서 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는 전문직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의 주 목적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대상자를 돕거나 도울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집중과 관찰을 통해서 욕구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전문적인 부분은 센터에 말씀해 주시면 전문 파트에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선생님의 생각보다는 인지가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최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존중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일관적인 태도로 존중하며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차별이란 인종, 성별, 인지 여부,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선생님들께서 근무한 내용을 성실하게 보고 및 기록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동료들 간의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역시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다 보니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자기 개발에 전념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은
일단 필수교육 이수, 선생님들께서 해야 될 필수교육이 있죠. 필수교육 이수 및 내원. 전문가로서의 윤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하지 않고 어르신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존중해야 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동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될 기본. 첫째, 수급자의 개인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개시 전에 복지사 선생님이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한 내용은 자세하게 물어서 개시 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급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의 잔존 기능,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모든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양치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동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미리 어르신께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 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 보호 및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르신 댁에 대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울산은 매우 좁아서 한 사람만 건너면 바로 지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매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날그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을 잘 관찰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태 파악을 한 후 그 상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수급자에게 서비스의 변경,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수급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인지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제공 중 사고나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하고 혹시 낙상으로 골절이 의심될 때는 움직이지 않게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보호자와 센터에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비스 제공 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금하고 유니폼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업무 중에는 핸드폰은 가능한 진동으로 해주시고 유니폼이라는 것은 우리 센터명이 적혀있는 앞치마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윤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는 직원회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